아니 이현 배우님 안타깝다. 이렇게 팬분들께서 되게 보고 싶어서 오셨던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네, 먼저 그 부산영화제에서 프리미어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게 약간 서울 프리미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약간 그 카파 전편 과정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 3월에도 또 상영 예정이 되어 있겠네요. 확정은 아니라고들 하시지만 네, 매년 3월에 조형영화제가 열리는 걸로 하죠. 아마도. 그 오늘 영화 혹시 너무 보고 싶었는데 못 봐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은 내년 3월에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네, 일단은 먼저 그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됐는가 이거 감독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배우분들 서인방께서 참 이 그 새 우리 배우분들의 앙상블이 되게 인상 깊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캐릭터들이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연기를 하시면서 이를테면 나는 이 배역과 나와는 약간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뭔가 좁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나,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뭐 그런 거나 아니면 하시고 싶으신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이제 장편을 이제 써보고 싶었고 처음에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 관계라는 것이 엄청 모호하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새벽의 분위기가 먼저 떠올랐고,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한 일들 중에 좀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같이 짧게 일들을 좀 했었는데요. 거기에서만큼 관계가 좀 치열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곳이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배경이 만들어졌고요. 이 배경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그 호흡 좀 할게요. 그 배경을 이제 설정하는 과정에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탱고라는 게 들어오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관계랑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탱고를 마스터하면 관계도 마스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무모한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영화입니다.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 감독님이 탱고를 뭔가 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뭔가 주변에 항상 있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설정이 어떻게 그러면 들어오게 된 거예요? 탱고가 설정. 원래 처음에 설정 자체가 그 지원이라는 인물이 친구가 보증금을 들고 튀는 설정이었는데 그 튀는 곳이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이제 지원이가 짐작을 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잡으러 간다는 게 좀 말도 안 되는 설정이 시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꼭 가야만 했고 그곳을 가고 싶어하는 인물을 좀 만나게 해주는 억지 설정이라도 좀 잡아보고자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검색을 했는데 탱고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탱고를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관계이구나 싶어서 이걸 조금 더 전면적으로 끌고 와서 이제 또 녹여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한 달 정도 배워봤는데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제가 그리고 있는 오리지널 탱고는 화려한 탱고가 아니다 보니까 보여지는 거를 아무리 보여줘도 다 똑같이만 느낄 거라서 이걸 최대한 그냥 덜 보여주더라도 그냥 최대한 잘 이야기 속에 있으면 좋겠다. 탱고의 도구로만. 어떤 거는 네, 그럼 배우님들 말씀해 주세요. 그냥 가장 크게 고민했던 건 세 사람이 각자 맡은 어떤 성향이 맞는 각자고 생각이 들어서, 원래 사람은 좀 유두리가 있게 그 리액션들을 하잖아요. 근데 각자 맡은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약간 일치시키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해도 그 성향에 맞는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고, 저는 워낙 표현을 하는 편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조금 더 단조롭게라고 하면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티적인 성향이라고 해야 할까요? 누가요? 그 극중 배역이? 네, 네.
근데 그것이 원래 그걸 갖고 있었던 애가 아니라 어떤 상처나 막 그런 것 때문에 왜 저도 막 일할 때는 T가 됐다가 쉴 때는 F가 됐다가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 있었던 지원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시선을 아래로 뒀는데 혹시 소영 제가 네. 이 책 보신 거죠? 아 책도 받고 뭘 보셨죠? 아 신발 두 분이 신고 계신 신발이 약간 아, 네 바뀌게 이렇게 딱 보여가지고 오늘은 제가 발을 밟히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단단한 신발을 신게 됐네요. 말랑한 걸.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려고 네네. 했는데 이게 이번에 차은비 기자가 기자님이 책을 냈는데 제가 오늘 오신 관객분들한테 5분한테 아 혹시 배우님 인터뷰가 아니요 없어요. 없는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서독대에 오신 분들이라면 영화를 네네. 많이 사랑하실 것 같아서 영화에 관한 책이니까 사실 부스에 팔더라고요. 근데 그냥 제가 5권을 사서 오늘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근데 어떻게 기준이 그럼 어떤 그러니까요. 분들 5명을 그거 해야 어떻게 될까? 해야 될까? 질문을 그냥 질문 받는 순서대로 네. 와 저희가 선착순 3분께 소독제 상품이 또 따로 나가기는 하지만 거기에다 이것도 드릴게요. 아 이거 얹어서 네. 오늘 5분 아주 네, 빠르게. 대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처음에 저도 시나리오 보고 참여하게 된 거는 뭔가 탱고? 제가 아는 탱고는 되게 열정적인 느낌이었는데 땅고라는 게 이렇게 같이 걷는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이 좀 많이 흥미로웠었고요. 그러니까 주희라는 인물을 바라봤을 때 저는 인물을 바라볼 때 되게 결핍에서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이 인물이 결핍이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다 이러이러한 결핍 때문에 이렇게 하겠죠? 라고 이제 감독님 만나뵀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에요. 주인은 사랑이 많은 친구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입장에서 사랑이 많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인물을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결핍과 사랑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줄여가면서 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핍은 사실 한별이가 제일 맞아요.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또 집을 하려니까 몹시 긴장되네요. 저는 일단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 이 한별이라는 캐릭터가 조금 이해가 많이 안 되기도 했고 좀 너무 못된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믿고 연기할 수 있는 선까지 이렇게 수정도 하고 변경도 좀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한별이에 대한 전사에 대해서도 감독님이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그 전사를 기반으로 제가 이제 일기를 많이 좀 써보기도 했고 이제 촬영을 하면서는 자기 전에 항상 한별이의 그 영화에서 생각의 흐름을 계속 리마인드를 하면서 이 흐름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머리로 계속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후시할 때 느꼈는데 그 촬영하는 당시에 제가 좀 날카롭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톤과 그 목소리를 한번 후시 녹음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나 이때 한별이한테 꽤나 몰입했을지도? 이런 생각이 그래서 네, 그렇게 좀 했었습니다. 그렇구나. 몰입이 매우 쉬웠을지도. 네.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딱 5분인가? 일단 맨 처음 저 손을 많이 쓰네요. 위에도 계시네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배우분들께서 찍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일단 저는 맨 처음 들어주신 분이 여기 네 하나 둘 세 번째 앉아 계신 분이거든요. 네. 그 다음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아까 전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되게 한별이가 속빈강정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집도 엄청 화려하고 근데 굳이
부모님도 되게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친구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화려하다 싶었는데 왜 굳이 숙식을 제공하는 공장에 나와서 일을 해야 했는지 왜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사실 돈이 많지 않습니다. 겉은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돈이 막 유복하지는 않은 집안이고 한별이도 돈이 많진 않아요. 그냥 1일 하면서 돈을 계속해서 보여지는 게 중요한 친구이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한별이가 공장에 들어가게 된 거는 이제 감독님이랑 같이 대화를 나눴을 때 이 친구가 이제 약간 직업계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직업 네네.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인정을 받는 방법 중 하나가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보여준다라는 거여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공장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장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숙사를 산 이유는 사실 그런 여기서 보여지는 그런 풀 방진복을 입고 일하는 공장들은 주로 외곽에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출퇴근이 어렵고 서울이나 그 근교에 산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숙사를 생활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서 좀 더 그런 설정을 했고요. 다단계로 돈을 많이 벌었다. 저 죄송한데 예, 다시 손을 들어주시면 이번에는 감독님이 한번 뽑아주시겠습니다. 저는 제일 높으신 분. 저 높이 계시네요. 감독님 영화 되게 잘 봤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이제 캐릭터와 스토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캐릭터가 스토리를 이끄는 것과 스토리가 캐릭터를 형성하는 것 중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되게 저에게는 조금 하나라고 답하기는 어렵지만 뭐가 먼저냐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야 좀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먼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야기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캐릭터 감정으로 저는 그 변곡점들을 좀 만들어가는 편이어서 굳이 작법이라고 치면 이런 포인트들을 감정 라인으로 좀 잡는 편이에요. 캐릭터 위주로 좀 흘러가도록 하지만 사실은 배우들을 틀에 가두는 스타일로 가두는구나. 굳이 좋게 표현하면 이제 그 영역 안에서 이 세계를 초대해서 여기서 좀 뛰어놀았으면 좋겠는 건 있지만 뭐 배우들만의 그런 게 다 다를 거잖아요. 어떤 배우들은 또 답답해할 수도 있고 그런 편이라고. 우리 배우님이 어떻게 감독님 많이 가두셨나요? 네. 아니 고해성사 하셔가지고 깜짝 네, 그러면 다음에 이현 배우님이 한번 네, 선보여 주시겠습니다. 다시 내렸다가 전스 빠르게 볼게요. 하나, 둘, 셋. 너무 너무 빨리 드셨어. 저기 붉은색 니트 입으신 가운데 분. 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지원 역할 연기하신 배우 미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지원이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닫혀 있다가 점점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연기하시면서 그 주위한테 마음을 열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나 시점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같은 방에서 같이 호흡을 하면서 자면서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때다가 아니라 스물스물 제가 허락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편하려고 사실 그렇게 한 방에서 뗀뗀하게 지내고 싶지도 않고 많은 거절을 하면 서로가 너무 불편하게 지내야 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부탁들을 제가 편하려고 들어줬던 건데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어쩌면 그 모든 게 스며들지 않았나? 어쩌면 내가 더 기회를 열었던 게 아닐까? 근데 그거는 알면서 알고 한 건 아니었고 전혀 근데 이게 그냥 살아가다 보니 물든
관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딱 주의가 아니었나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쯤에는 내가 이렇게 얘랑 되게 많이 물들었구나, 탱고처럼 계속 섞이고 물들었구나를 깨닫게 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럼 그 다음 소연 배우님. 저 뒤에 가장 높게 손 드신. 지금 손 들고 계세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영화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인물 간의 감정선과 연출에 따라 몰입해서 봤는데요. 그 스토리 관련 질문입니다. 만약 주희가 살아있다면 나중에 지원과 함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서 탱고를 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주희가 살아있다면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원과 땅고 한 곡 정도는 뭔가 이렇게 한 곡을 완성할 수 있진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래도 주희의 목표는 한 곡을 완성해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럼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는 가지 못했을. 왜 이렇게 웃죠? 감독님이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갔을까요? 돈이 있어요, 가지고. 맞아요. 그만큼의 돈을 못 벌었을 것 같아서 그래도 뭔가 마음으로는 그 연습장에서 하지 않았을까. 돈이 있었으면 갔을 것 같아요. 맞지? 돈이 있었으면 갔습니다. 네, 그러면 한솔 배우님. 저기 흰색 콜라 입으신 분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이제 여성들의 그 관계 설정 이런 게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간질하는 여성, 그 소문을 이제 퍼뜨리는 뭐 약간 주변 인물들, 그리고 이제 핵심 인물이신 저 두 분의 연기, 그러니까 우정이지만 어떤 연대 같은 그런 어떤 관계 설정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런 관계 설정을 좀 어디서 영감을 받으셨는지 혹은 어떤 걸 의도하셨는지 좀 더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그 관계를 이야기하려면 관계에 완전히 그 반대 지점에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제 관계를 다시 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시작을 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지원이 먼저 설정이 들어오고 좀 필요에 의해서 이제 캐릭터들이 좀 들어왔다가 그게 좀 이제 좀 더 억지스러운 부분들은 조금 더 계속 이제 눌러가면서 그렇게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계를 끊으려는 인물, 주인은 관계를 계속 맺으려는 인물이고 한별이는 관계를 잘 하고 싶지만 이제 계속 어그러지는 잘못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설정했습니다. 제가 약간 사소하게 그 한솔 배우님께 좀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극 중에서 지원에게 하는 호칭이 언니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보니까 그 프리웨이 주희야라고 반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되게 나름 이제 디테일이었는데요. 그 언니인데 무의식적으로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별이의 모습이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름의 이제 제가 디테일을 조금 몇 개 설정한 게, 그 주의 있잖아, 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언니가 기계가 고장나서 이러고 있을 때 이렇게 한번 해? 하면서 툭 치고 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나름 저의 디테일이었어요. 나보다 조금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디테일이었어요. 그게 원래 설정에는 없었고 이제 배우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 주희야는 이제 처음에 감독님 있길래 감독님이랑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꼭 써먹자 하고, 이런 터치 같은 거는 제가 이제 다른 영화를 좀 보면서 저런 것도 레퍼런스 하면 좋겠다 하면서 그러면
네, 이제는 선물은 없긴 하지만 저 뒤에 지금 손 들어주신 분이요. 그래서 영화 되게 잘 봤습니다. 그 감독님과 이현 배우님께 동시에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영화 시작이 이제 지원 역할이 이제 지원이가 캐리어를 끌고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드아웃까지 캐리어 끌는 소리로 이제 끝이 났는데 어떻게 보면 시작과 끝이 동일하게 진행됐잖아요. 가는 방향은 달랐지만 이제 지원이가 주희를 만나서 탱고를 배우고 그 이제 나가는 순간에 마지막에 이제 회사를 정리하고 나가면서 자전거도 똑같이 지나갔고 이제 주희는 탱고를 추고 있지 않았지만 지원이가 과연 거기서 탱고를 추게 하는 설정을 고민하셨었는지, 그리고 지원이는 과연 자전거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멈칫 하는데 그 주의를 떠올리면서 어떤 탱고를 쳐볼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 아니면 더 다음에라도 탱고를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전에 부산에서도 한 분이 한 두어 분이 그거를 여쭤보신 분들 좀 계세요. 마지막에 탱고를 추게 하는 설정이 있었는지. 있었고요. 조금 너무 오글거려서 지원이 혼자 추는 거였어요, 심지어. 그래서 혼자 공원에서 장례식장에 돌아와서 바로 공원에서 춤을 추는, 뭐 집에 가지도 않고 그런 뭐 짐을 싸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버전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조용히 사라졌고요. 네. 네, 그 다음 질문. 그 엔딩이 있었을 때 제가 감독님이랑 나눴던 대화는 너무 빠른 받아들임 같다. 이게 어떻게 갑자기 탱고를 추는 것은 약간 그것은 약간 그 감정의 속도에 저는 연기하기가 조금 거북스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날 마지막 엔딩씬을 찍을 때 걸을 때는 탱고를 출 거라는 생각은 진짜 하지 않았고, 제가 그때 연기했던 순간이 진짜 확실하게 기억나는데, 이게 저희가 그때 되게 긴박했거든요. 찍어야 하는 시간이 정확히 있었고,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이거는 NG였어요. 근데 NG인데 하루가 통째로 날아가는 NG였어서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그냥 되게 신기하게 하늘을 봤는데 이미 흐르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도 이미 울고 있네? 이러고 시작을 했고, 근데 그냥 그 하늘에서 주위를 본 것 같았고, 좀 참으려고 하다가 그 자전거 다른 소리가 들어갈 거라고 해서 그 포인트가 참지 못하는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연기를 해보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탱고를 추는 공연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탱고를 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조금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려서 공연을 많이 보면서 그것이 슬픔보다 약간 흥미가 더 세지면은 그때는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원래 성향상 또 탱고를 원래 출 애도 아니기도 하지만 공연을 많이 보러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연에서 주의를 봤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이요? 여기 녹색 옷 입으신 분. 다음에 바로 질문 드릴게요. 저는 소연 배우께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 지금 끝나고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그동안 잠을 잘 자지 못했는데 한 곡을 완성하면 잠을 잘 잘 것 같다는 그런 대사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 대사를 소연 배우께서는 어떻게 해석했고 또 그 의미가 좀 어떤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뭔가 한 곡을 완성하면 잠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대사는 좀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좀 담겨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연기했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잠깐 담기지만 아버지는 지금 요양원에 계시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고, 근데 탱고를 시작했었던 이유가 아빠랑 같이 약간 세계기 이런 걸 보면서 아빠랑 같이 보게 됐고, 그러면서 탱고를 시작하게 된 거여서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을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지원이란 존재가 뭔가 함께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이 의지도 되고, 그러면서 지원이와 한 곡을 이렇게 완성을 하고 나면 그래도 아빠와의 추억들도 생각하면서 좀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 전달 주십시오. 남색 옷 입으신 그거부터 손을 들으시고.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한별이가 탈의실에서 주희가 죽고 난 뒤에 막 울어서 끼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주희는 관계를 정말 사랑하는 아이로 보이는데 지원이하고 한별이는 뭘 사랑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배우분들 쭉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울어지기는 거는 이제 맞아서? 이게 좀 던져져서? 저희가 한별이가 발을 밟히는 컷이 있어요. 이 한별이는 처음으로 이제 발을 밟혀본다. 그게 관계로 인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아파본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 나눈 건데, 그 통증으로 인해서 그 통증과 더불어서 그 통증으로 인해서 이제 주위에 대한 상실도 훨씬 더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한별이한테는 그 통증이 굉장히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통증이어서 이걸 어떻게 주체를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한별이는. 그래서 그게 저는 울음으로 표현이 됐고 이제 주위 언니를 부르는 것까지 이게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연기했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거기에서 사실 한별이는 주희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계속 많이 했다 보니까 엄마 찾는 아이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가 존재, 진짜 엄마. 그리고 이제 한별이한테 중요한 거는 그 엄마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먼저였던 친구라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막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가입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내가 돈을 뭐 증명을 하려고 하고, 이제 단어만 딱 얘기하면 애정인 것 같아요. 애정을 갈구한다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계를 되게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인은 관계에 대한 속도가 남들보다 빠른 친구니까 항상 그 관계 속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고 싶고, 그러면 딴거도 배우게 된 거고, 그러니까 주희한테 가장 사랑은 좋은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어쨌든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하고 무언가에 호감을 갖는 것 자체에 약간 스탑이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아마 지원이는 자기의 인간됨을 그러니까 인간됨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버튼이 눌리는 그 지점이 나는 범죄자가 아니고 나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절대 인정하지 못할 어떤 그런 인간 상이 있는 아이가 아니었을까 생각했었어요. 그럼 이 이후에 지원은 어떻게 살게 될까 뭐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요.
근데 너무 생각지 못하게 그 법적인 문제는 다 끝난 상태로 영화가 끝나잖아요. 근데 누구나는 아니지만 왜 어쩔 수 없이 너무 이른 나이에 주변 사람을 상실해본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 주변에도 요즘 그런 제가 상실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좀 빨리 친구를 보낸 분들이 있는데 항상 그 달이 되면 잊고 살다가 그 달이 되면 참 침체되더라고요. 그 시기가 도대체 얼마나 지나가야 좋아지지. 회복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모르겠지만 아마 그냥 그 달이 되면 또 다시 주위를 또 생각하다가 또 여러 가지로 인생을 그냥 회복 시간을 네네. 네. 약간 분위기 전환해서 제가 그 엔딩에 보니까 탱고 선생님이 그 호칭을 주희 이름을 엘리아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실제 제가 땅고를 배우러 갔을 때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오리지널 탱고의 좀 그런 정신을 받아서 하자라는 그런 뭐 의미이자 재미로 닉네임으로 서로를 이제 좀 편하게 호칭 빼고 닉네임으로 부르기 때문에 본인 이름을 지어서 주거나 뭐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설정을 했고 엘리아라는 뜻이 태양이라는 이탈리아어로 들었어요. 좀 주인의 따뜻한 어떤 품어주는 인물로 주인은 태양 같은 존재였구나. 엄마 같은 존재라고 항상 누군가를 이렇게 품이 넓은 사람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줄 수 있을 만큼만 주지만 그 이후에 넘어가면 한별이 내쳤던 것처럼 어느 선을 넘어가면 또 한별이가 너무 했죠. 너무 했죠. 그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주인 나름에서의 이기적인 친구인 게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주는 친구인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만큼이 남들의 기준보다는 넘칠 수는 있으나 주희한테는 다 할 수 있을 만큼 챙겨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서 한 2분 정도 질문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방금 손 들어주셔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저기 계세요. 네, 우선 영화 너무 잘 봐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소연배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삶의 마지막 순간에 되게 많은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친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주희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지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한 곡을 만들자 한 약속도 있는데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지 궁금한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먼저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되게 남들도 배려 많이 하고 이런 친구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살고 싶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뭐랄까 잠들듯이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주인은 그 와중에도 조금은 아빠도 많이 생각했을 것 같고 그래도 가장은 살고 싶다는 생각? 지금으로 드는 생각은 살아야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을 것 같네요. 네. 네, 마지막 질문 혹시 계신 분? 네, 여기 아까부터 손 드셨죠?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저 우선 너무 영화 잘 봤고요. 이거를 부국제에서 한번 보고 이제 2번째로 보는 건데 첫 번째 봤을 때도 그렇고 2번째로 보니까 더 느낀 게 뭔가 주희와
지원이 친구 이상의 어떤 묘한 기류가 느껴지는 것 같이 조금 저는 느낄 수도 있지만 조금 그렇게 느껴져서 감독님이 그걸 좀 의도하신 게 있는지, 그리고 배우 두 분도 이제 연기를 하면서 좀 그런 걸 느끼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이게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사실 설정을 하기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보여주겠다라기보다는 제 스타일,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텍스트에 좀 꽂히는 편이어서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랬을 때 사랑이라는 건 그냥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접근을 하려고 했던 게 시작이다 보니까, 그 가장 그 타지에까지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라면 관계든 돈이든 어떤 궁지에 몰려서 밑바닥까지 온 사람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사람들의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위로해준다는 게 이 오리지널 탱고의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저는 어떤 감정에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진 않았어요. 네, 우리 배우님 네. 약간 눈물이 전염이 되고 그러니까 저 환경을 보고 있어. 근데 주희랑 얘기했었죠. 네,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왜 그 로맨스나 어떤 웹툰 이런 데 보면 끝까지 모르다가 나중에 사랑에 빠지는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다 하면서 그거를 생각 안 하면서 연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고, 제가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이런 느낌이 들면은 이걸 이렇게 연기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 안에 되게 부수적인 감정들이 같이 섞여 있잖아요. 뭐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의지가 될 수도 있고 뭔가 기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사랑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 사랑을 촬영하면서 가장 좀 느꼈던 순간은 이제 현우가 왔다 가고 나서 이제 주희가 막 이렇게 로션 바르고 애써 지원이를 쳐다보지 않는데, 지원이가 너 그 돈 뭐 갚을 거야? 하면서 이제 바라보는 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게, 그런 장면이 저는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을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나를 되게 많이 생각해 주는구나. 몰랐지만 나도 되게 지원이가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되게 여러 감정이 되게 소용돌이치는 그런 장면이어서 그때 좀 그런 마음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저 한마디로 이거 인류애라고 표현하면 오늘 처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랑이나 굳이 그 각자가 그냥 정의 내리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진짜 받아들이는, 한 사람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그 건강하고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한솔 배우님부터 차기작 소식도 너무 궁금하고 그거랑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쭉 오십니다. 차기작 또 뵙고 싶습니다. 이제 뭐 내년 초에 작품을 하나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아직 엠바고라고 하나요? 네네네. 그래서 뭐 일단 촬영 계획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3월에 또 카파 그 영화제에서 또 출연을 하셨거든요. 카파 맞아요. 그래서 아마 또 상영 하나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카파 단편도 하나 해가지고 그때 이제 새벽에 탱고랑 이제 같이 또 뵙게 될 수 있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와주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 딜리버리라는 영화로 열심히 이렇게 GV도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의 탱고로 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날을 또 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극장을 한 10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이 근처에 숙소 생활을 했어가지고 늘 영화 보러 왔었는데 이렇게 제가 출연한 영화가 이 극장에 걸리는 게 너무 뜻깊고 또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왔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서 노래를 부르네요. 너무 뜻깊고 오늘 이제 정말 날씨도 춥고 그런데 저 영화 선택해서 보러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3월에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항상 즐거운 좋은 관계들을 하는 나날들이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이었고요. 3월에 새벽의 탱고가 졸업영화제에 아마 틀어지니 그때 또 뵐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찍어놨던 동주기행이라는 영화는 이제 후반 작업 이제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에 후반 작업을 마치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 영화제에서 뵙게 되면 좋을 것 같고 내년 상반기에는 개봉을 할 예정이니 또 영화관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까먹은 마지막 인사? 건강. 아니요. 조금도 있어요. 생각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 없는 것 같고 날씨가 좀 심각하게 많이 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안전 기도하시고 또 남은 서울 독립영화제 기간 많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 받으셔야 할 분은 이제 끝나시고 오시면 책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다른 얘기들보다도 그냥 하나는 아니지만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좀 최근에 뭐 갑작스런 대설과 주변에 이제 다양한 이런 죽음들을 접한 기회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제가 걱정이 진짜 많거든요. 앞으로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진짜 많은 사람인데 그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나 어쩌지 못하는 과거나 이런 거에 좀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 제가 그런 거를 좀 덜어내고자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그래서 지금 여기 모든 분들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좀 느끼고 같이 함께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다 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